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1탄, 다음에 2탄을 찍겠다고. 그게 오늘.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이제 2탄을 한번 찍어볼게요. 2탄은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 이제 분양하는 물건인데, 이거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올리기는 하는데, 이거 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아니면 뭐 이거는 거리가 정말 뭐 아닌데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평택항에 들어오는 평택 오션 센트럴 비즈라는 지식산업센터예요. 여기가 좀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 지금 아직 뭐 착공이나 뭐 분양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했고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시작할 건데, 얘가 청약 단계가 이제 조만간에 들어올 건데,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탄 때 제가 전반적인 평택의 전반적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오셔서 2탄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2탄은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택 오션 센트럴 비즈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오픈을 할 거고,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평택항인 거고, 여기에 이제 물류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요 인근에 이제 현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가 따로 있죠. 따로 이제 서평택 IC라고 해서 따로 IC가 있는 거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당진 나가는 게 조금 편하고요. 서산 당진 쪽. 그리고 여기서 서울 올라가는 거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넘어가면 이제 시흥하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1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평택항이 수심이 깊다 보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인천보다도 더 선적하기가 편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평택항 쪽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는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공장이나 제조장이 많았었던 거고,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3년 후에 4년 후에 여기가 형성이 되면서 임대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 부분까지도 좀 한번 풀어볼게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물리시설에 뭐 이케아라든지 뭐 현대 요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은 못했어요. 이게 물류 단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 찍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인근에는 평택항이 있다 보니까 뭐 마린센터나 아니면은 평택항 홍보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관 저희가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잠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은 마린센터에서 보는 서해대교, 그 다음에 평택항을 매립하고 있는 그곳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가서 찍은 상황이 날씨가 좀 안 좋기는 했었는데, 저기 보이는 게 이제 매립하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이 오션 센트럴 비즈 같은 경우에는 40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임대 부분이 여기가 이제 토지가 인근에 평지를 갖고 있는 토지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지 아마 이쪽으로 들어갈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일반 부지를 갖고 들어가시는 부분하고 지식산업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뭔가 차별화가 있지 않으면 조금 지산에 대해서 임대 부분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긴 지하 2층하고 지하 40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물인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들어올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랑 근생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까지도 들어가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뭐 지하라든지 아니면은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 골프 스크린 뭐 이런 부분들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시설을 여기다가 넣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1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도시기본 계획 자체가 2020에서 2035로 바뀌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심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바뀐 상황인 거고 이 평택항 부분은 물류 관광도시 쪽으로 지금 빼놓은 상황인 거예요. 물류 도시만 해놨으면은 평택항만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관광까지 얘기하는 거는 현덕지구가 그만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중역에 들어오는 복선전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 현장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하고 안중역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어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여기가 현장이 역세권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를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현장인 거고요. 여기서 지금 가야 되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쪽 대반 이쪽. 그게 이제 안중역이 들어온다는 그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대반리까지 간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란 말이죠. 8km가 넘으니까 이게 직선거리잖아요. 제가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5km라고 쳐요. 근데 그 5km 자체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일단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평택이 괜찮은 게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거. 우리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고 성장관리권역이다 보니까 법인들이 들어왔을 때 특혜나 혜택이 정말 많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지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용도나 뭐 코드나 이런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걸로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워낙에 이제 이슈를 시키는 게 뭐 주변에 이제 뭐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선적할 수 있는 게 평택항이고 평택항부터 시작해서 다 분포가 될 거고 서울로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가 풀릴 거라서 그래서 이제 평택항이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데 이게 3년 후에 정말 지금보다도 더 크게 이슈가 될 건지 그거는 이제 저희도 미지수인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개발을 계속 한다고는 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지를 주변으로 해서 화양 신도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2개 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기 화물 선적하는 게 자동차 쪽이 많으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거고 평택 포승 BIX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조성을 시킨다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고 지금 요 평택호 관광단지는 계속 조성을 하고 있고 현덕지구도 지금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보상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안정역 여기서 여기 거리가 이 지도상으로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안중역이라는 평택 그 복선전철 그게 이제 생긴다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그래도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현장이 그나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지산이고 그래서 이슈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면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케아 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유치가 확정이 된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안 찾아봐서 이게 이케아가 들어왔는지는 여기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00년도 11월 달에 이케아 코리아라는 부분들이 투자 유치라고 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봐서 이케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케아를 이게 눈여겨서 보지를 않아서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 확인을 나중에 이제 또 동영상을 찍게 될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워낙에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정말 크디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벤더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데다가 평택항이라는 자체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산이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임대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700에서 800선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얼마가 나올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3년 후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임대를 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바로 앞에는 공실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중역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안중역 근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생김으로 해서 좀 많은 수요의 인구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인구가 들어오면 그 지산 같은 경우에도 CEO분들이 들어오실 건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 채용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 대신에 교통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간혹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가나 이제는 지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산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좀 많이 나오고, 금리가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현장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도어 투 도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고, 도어 투 도어는 내가 사무실 문을 열면 바로 차량을 탈 수 있고, 바로 차량에서 짐을 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도어 투 도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괜찮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6.9m 정도의 층고가 되다 보니까 뭐 선적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적재할 때도 좀 편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뭐 공용 회의 공간도 여기서 제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평택항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조망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일하는데 얼마나 보겠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없는 거보다는 난 거잖아요. 평택항이 보이는 게.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휴양 공간을 굉장히 다양하게 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 평택항 쪽에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 호실에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제조형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고, 스마트형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고, 업무형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에 높겠죠. 이 부분이 스마트해지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분양가에 산입이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월세 자체가, 임차에 대한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아예 잡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분양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 오피스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체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랜드마크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그것도 괜찮은 거고, 바다 뷰가 보인다는 것도 괜찮은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평면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거를 이제 잠깐 몇 층만 볼게요. 여기는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인 거고, 여기에 이제 창고나 근생 시설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근생 시설이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구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골프 연습장, 아니면은 요즘에 뭐 괜찮은 골프 스크린 테니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뭐 마트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변 세대가 없으니 마트는 힘들 것 같고, 구내 식당 아니면 골프 연습장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문구까지는 들어갈 거고요.
이 지하는 내가 구내식당을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잡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문구용품을 할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익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산을 잡는 게 아니고 창고를 잡으셔야 돼요. 창고를 잡으면 지산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은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창고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예상 평당가가 나오는데 상가는 800에서 900만 원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상가가 그렇게 되면 다른 창고나 지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1층을 볼 건데, 여기 주차장이 있고 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상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 게 대형 트럭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하로 못 들어가는 차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지상에서 좀 화물 선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상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 거고, 지상에 근생은 꼭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을 만약에 단독을 주게 되면 단독 편의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 부분, 편의점 부분, 그리고 부동산은 들어가겠죠. 요거 3개 정도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산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금액대가 안 맞는다고 하면은 지산 쪽으로 빠지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상가 평당가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2,5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고덕신도시의 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덕신도시를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평당가가 2,500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층 같은 경우는 지원시설이나 이런 용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세무사님들, 법무사님들, 아니면은 세관 업종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호실이 몇 개 안 돼서 이거는 조금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지상보다는 이렇게 근생 부분, 지원시설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3층이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6층부터는 지금 섹션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사무실을 잘라서 놓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평면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2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는 그냥 다 지산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업종을 찍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하 1층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상 1층 말씀드렸고 2층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분들은 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공실에 대한 우려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면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제가 영상을 잠깐 찍어 갖고 온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짧게 보시면서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평택항 인근에 포승에 가면 평택항 홍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모형물을 다 설치를 해놓고 내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 왔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만약에 서평택을 가신다면, 평택항을 가신다면 평택항의 마린센터나 아니면 평택항 홍보관을 가보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선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도 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것도 많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도 보셨고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도면도 보여드렸고 1탄 때는 평택에 대한 지산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내가 뭐를 할 거예요 그렇게 찍고 들어오시는 거는 미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면적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서 실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호실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전용 면적을 넓게 가져간다고 하면 이거를 못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0평을 가져갈 거예요, 200평을 가져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미리 오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천천히 오셔도 되고요.
내가 전용 면적 30평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지금 당장 뭐 오셔가지고 하실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있죠. 바다 뷰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미리 오셔야죠. 왜냐면 이 뷰가 보이는 라인은 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뷰에 대해서 뭔가를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리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화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면 보고 뭐 바다 뷰가 보이는 쪽 그리고 바다 뷰가 보이는 쪽이 없으면 어느 쪽 먼저 임대가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왔었으니까 뻔히 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전화 주세요. 투자 메리트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메리트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3년 후에 여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건지가 제일 관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잡아가야 되는 게 바다 뷰가 보이는 쪽을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독점으로 주는데 구내식당이라든지 얘네들 독점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하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골프 스크린이나 아니면은 구내식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층 같은 경우에 내가 편의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고 2층은 근생 지원시설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에는 뷰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먼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제일 먼저 거래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다 뷰가 보이는 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앞쪽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임대가 되고 먼저 나가는 호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실들은 이렇게 호실들이 많다고 해도 먼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점하시려면 빨리 전화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청약해요. 청약 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괜찮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